이제 지금 할 내용은 제목이 어떤 수열의 합하고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냐면 그 어떤 수열의 합을 알려줘. 그걸 가지고 그 수열의 n번째, 임의의 번째 an을 구해가지고 뭔가 다른 걸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문제. 자, 내용을 소개를 조금 할게요. 어떤 수열이 이렇게 써 있어. 이때 이만큼의 합을 뭐라고 부르죠? 기호로? SN 이렇게 불렀었지. SN.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여기까지 합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n-1번째 항까지의 합 이렇게 부를 수 있겠지. 그러면 SN 합 SN 이만큼에서 SN-1만큼을 잘라내버리면 뭐가 남죠? AN. 근데 앞으로 AN이라고 읽지 않고 n번째 항이라고 읽으세요. n번째 항. 그냥 기본 문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n번째 항이 그냥 AN 말고 다른 형태로 써진 놈들도 있어서 어쨌든 n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n-1번째까지의 합을 빼면 그 수열의 n번째 항이 남는다. 그래서 SN을 가지고 n번째 항 AN을 구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은 n번째 항이라는 게 n번째 항까지 합에서 n-1번째까지의 합을 빼버린 결과와 같다. 단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왜 그러냐면 n이 1이 들어가면 S0가 되는데 수열에선 제로라는 개념이 없어. 그냥 아예 첫 번째가 시작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그 0번째까지 이런 말은 없기 때문에 요 SN-, 요 n-일 때문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 첫 번째 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항은 A2부터 구해지는 상황이니까. 아까 했던 대로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까지의 합, 즉 주어진 SN에다가 1 대입해보면 그게 첫째 항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예요. 요건 대신 등차 수열에만 사용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닥칠 모든 수열에 대해서 등차든 등비든 다른 수열이든 상관없어.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까지의 합을 빼면 그 수열에 n번째 항이 생긴다. 이 n번째 항을 찾는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거기다 1, 2, 3, 4 집어넣으면 몇 번째 항이든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조심할 거는 이게 구해서 쓰는데 실제로 여기는 얘 때문에 두 번째 A2부터 성립한다는 얘기고, 그럼 실제 첫째 항은 S1로부터 구한다. 그래서 내가 가끔 진정한 첫째 항은 S1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첫째 항은 S1.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등차 수열을 배운 상황에서 이걸 얘기하는데 이제 등 비수열 가도 이 내용을 써야 돼.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죠. 아까 한 말 중에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2차 형태식, n에 대한 2차식이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낸다고 배워요. 그래서 SN이 예를 들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칩시다. 이게 이렇게 써 있으면 AB가 이제 0이 아닌 상황, A가 0이 아닌 상황이야. 그때의 일반항 AN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한 대로 AN은 SN 빼기 SN-1 이걸 계산하면 되니까 AN 제곱 더하기 BN에서
Sn-1은 n 대신 n 빼기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A의 n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B의 n 빼기 1. 요걸 구하겠죠. 자, 조금 약식 계산할게요. 여기 an 제곱하고 여기 an 제곱은 죽어요. 여기 bn하고 요 bn이 죽어요. 남는 놈만 쓸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2an이 남는데 얘 때문에 플러스 2an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a와 마이너스 b가 남는데 빼기 때문에 b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진다. 대신 요거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기고요. 그럼 진정한 첫째 항 A1은 어디서 구한다고 했냐면 S1으로부터 구한다고 했는데 S1은 A 더하기 B가 되죠.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구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1 대입하고 한번 계산해봐. 뭐가 되죠? 여기다가 A1, 1, 이거 2부터인데 1이라고 한번 대입해봤어. 그럼 얘가 뭐가 돼? A 플러스 B가 되지. 그러니까 얘랑 똑같지. 그러면 이때는 첫째 항부터 아예 수열이 성립하는 거니까 요거 없이 써도 됩니다. 그때는 그냥 요렇게 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 다른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상수항이 붙어있는 경우라면 C만큼 차이가 나서 요거 여기다가 1 대입한 거랑 S1 구한 거랑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수열은 첫째 항은 따로 있고 두 번째부터 이 규칙을 따라가는 수열이에요. 이런 뜻이고, 여기다 1 대입했을 때 얘랑 똑같은 값이 나오면 아예 첫 번째부터 이 규칙대로 가니까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끝이다. 자, 요거를 이제 일반항 구하는 방법인 거야. 그런데 딴 수열은 무조건 Sn 빼기 Sn-1 요걸 이용해서 일반항 형태를 n번째 항을 구해내는 게 맞아. 그런데 등차 수열만큼은 그런 작업, 이 작업을 하지 마시고 요 결과를 외워서 썼으면 좋겠다. 외워서 쓰라고. 이거는 귀찮은 거야, 계산 매번 하기가. 근데 딴 놈들은 등비수열이나 또 그 등비수열 아닌 규칙에 해당되는 수열은 따로 구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만큼은 SN이 요렇게 주어졌을 때 직접 AN을 쓸 수 있도록 외워둘 것.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걸 보고 어떻게 읽는지 보여줄게. 요거의 2배 n, 요거 2배의 n 한 다음에 요게 뒤에 숫자 빼기 앞에 숫자. 오케이? 뒤에 숫자 빼기 앞에 숫자로 외워둡니다. 예를 들어 SN이 2n 제곱 더하기 5n 이렇게 나와 있다면 아까처럼 SN 빼기 SN-을 계산해서 시간 쓰지 마시고 일반항 AN은 요거 2배의 n 뒤에 숫자 빼기 앞에 숫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써버리면 됩니다. 요 계산을 생략하고 쓰시기 바랍니다. 등차 수열만큼 n에 대한 2차식인 경우 그거는 이렇게 써주기 바람. 나머지는 그냥 하셔야 돼. 등비수열 나왔을 때 또 보여줄 거예요. 다른 거. 자, 요게 이제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고 얘는 이제 수열 끝날 때까지 써먹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지금 배웠지만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함. 오케이. 캡처해 놓을게.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실제로 문제를 다뤄볼게요. 973. 오늘 내가 푼다. SN이 n제곱 더하기 2n. 그럼 이걸 보자마자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등차 수열 맞구만. 그죠? 등차 수열 맞구만. 그러면 빨리 그냥 써버리라고. 요거 2배의 n 뒤에 숫자 빼기 앞에 숫자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놓으면 결국은 첫째 항이 1 집어넣으면 3인 거죠. 공차는 뭘 보고 읽으면 되고 얘를 보고 읽으면 되고 요런 등차 수열 이렇게 그냥 읽어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A1 더하기 해가지고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해가지고
A 99까지 더하는데 잘 보니까 1, 2, 3, 4가 아니야. 두 칸씩 건너가죠. 그러면 얘를 첫째 항으로 보면 되고요. 3, 그죠? 공차를 쓸 때 원래가 공차가 2인데 두 칸씩 건너가니까 공차를 4로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항수를 읽어야 되는데 원래 1부터 100까지 했을 때가 100개니까 13579에서 99까지 하면 50개죠. 딱 절반. 짝수 절반, 홀수 절반. 항수가 50개만큼 되는 이러한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하면 돼.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식은 2분의 항수가 50개, 첫째 항 2배, 항수 빼기 1, 공차는 4.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n에 대한 2차식 구조, 상수항이 특히 없는. 그럼 선생님, 혹시 상수항이 있는 2차식 구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수열의 특징을 지금부터 보여줄게. 일단 A에는 상수 관계 없이 그냥 요거만 가지고 만든 일반항과 똑같은 구조니까 요거 2배에 요거 빼기 요거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첫째 항을 구해볼게요. 얘는 첫째 항을 구해봐도 첫째 항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 나오고 여기다 1 집어넣어도 3 나오니까 똑같아서 그냥 첫째 항부터 다 되니까 쓰는 거지만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이라면 이게 두 번째부터 성립하는 규칙이고 첫째 항은 S1과 같으므로 5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 나오니까 안 맞지. 그럼 첫째 항은 이렇게 5로 따로 있고 두 번째 항부터는 얘 따라가니까 이걸 굳이 쓰자면 첫째 항이 5고 두 번째 항에다 2 집어넣으니까 5고 7이고 9고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라고. 그래서 너네들한테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상수항이 있는 그런 2차식 구조의 SN을 주면 반드시 문제는 A1을 띄고 문제를 냅니다.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구해놓고 쓴 사람은 여기가 뭐가 되냐면 3, 7, 그 다음에 11 이렇게 써서 틀리게 돼요. 그러면 맞게 쓰는 사람은 첫째 항이 5, 세 번째 항이 7, 그 다음에 11 이렇게 써야 맞지. 그래서 첫째 항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이 규칙에 의한 첫째 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첫째 항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내는 문제는 첫째 항을 포함해서 문제를 내. 이 차이를 이만큼 차이 나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요거는 조심을 해줘야 되고 요 얘기는 선생님이 아까 준 표에 역시 잘 기록이 돼 있어요. 상수항이 있을 때 없을 때 이렇게 나눠서 보이죠? 저 밑에 특징 중에 학과 일반사의 관계 있는데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자 이제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까지 해서 모든 내용을 일단 다 했고요. 이제 등비 수열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자꾸 졸려서 어떻게 물 먹고 올래 하나만? 영상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우리 하람이에요. 그럼 나중에 영상 편집할 때 하람이 얼굴을 이렇게 상단에 띄워놓고 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등차수열 해봤더니 뭐 수열이 고만고만하죠 내용이. 기말 때는 아마 수열 자체가 점수 많이 차이가 나는 단원이라 잘 공부해 두셔야 돼. 왜냐면 그냥 너무 고지고대로 풀다가 시간을 다 잡아먹는 거야. 진짜 다 써보다가 막. 안 되죠. 수능 때도 300번째 항을 구하랬더니 300개 쓰다가 298번째 항이 틀려서 300번째가 이상하게 나와서 맞았다 치더라도 손해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등비수열 정리할게. 역시 중요 공식들은 다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나중에 필기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불편할 필요 없어요. 자, 등 비수열입니다. 비교해서 얘기해주면 이런 의미죠. 비율. 그러니까 첫째 항과 두 번째 항 사이에 비율이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비율이라는 건 곱하기 나누기와 관계가 있는 말이야. 등 차에서 차는
더하기 빼기랑 관련이 있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 A와 D를 놓고도 두 식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A와 D를 찾았지, 그지? 근데 등 비수열은 비율이 일정한 거야. 레이시오. 라티오라고 읽었다가 욕먹었어요. 레이시오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n번째 항하고 n 플러스 1번째 항하고의 비율이 일정한 숫자가 된다는 말인 거예요. 이때 그 일정한 숫자, 일정한 숫자를 그 일정한 B를 공B라고 부를 거예요. 공차와 상대적으로 공B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요거 약자인 R 사용하겠습니다. 레이시오. 그래서 두 항 사이의 비율이 일정한 관계. 근데 요걸 조금 바꿔 쓰면 양변에 AN을 곱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비율이 일정하다는 말을 이제 어떤 항에다가 R을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돼요. 이런 뜻입니다. 일정한 수를 곱해 나가면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실제로 등비수열은 이런 구조로 나타낼 수 있고, 그렇다면 역시 배워야 될 첫 번째 내용은 첫째 항은 A라고 쓸게요. 일반항 구하는 과정을 배우시면 돼요. 근데 등차를 잘 공부한 사람은 이제 공짜야. 공부하는 순서 및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반항을 한번 써볼게요.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다. 그럼 첫째 항은 이렇게. 두 번째 항은 여기다 R 곱하면 되고. 세 번째 항은 여기다 또 R 곱하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또 R 곱하니까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N번째 항을 어떻게 쓸래?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규칙성을 발견해야 되니까 요 관계죠, 요 관계. 요 첨자보다 하나 작은 수의 거듭제곱. 그러니까 얘는 A하고 R에다가 요거보다 하나 작은 수 거듭제곱. 그러면 내가 이제 등차 수열할 때 어떻게 읽었냐면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한 거라고 읽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긴 그러면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한 거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항 A에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한 거야. 그러면 읽는 방법 마찬가지. 첫째 항이 A고 공차 R이면 여섯 번째 항은 AR의 5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맞아요? 12번째 항은 AR의 11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항 외우는 목표는 그냥 요 글씨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째 항을 어떻게 나타낼 건가에 대한 문제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 다음 두 번째. 아까 등차수에서 등차중항과 같은 개념으로 등비중항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면 A, B, C 요게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면 요 A, B, C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찾아보는 거죠. 그럼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등비수열이니까 공비를 R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A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 얘가 A, R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얘는 AR 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관계가 결국은 요 두 개를 곱하면 A 제곱에 R 제곱이 되는데 그게 요렇게 쓴 거랑 같아서 결국 이놈의 제곱과 같죠. 따라서 실제로는 B라는 놈이 AC 곱한 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랑 똑같으니까 양수라면 이런 관계.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나타낼 때는 실제로는 요렇게 나타낸 걸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ABC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면 가운데 수를 2번 곱하면 양쪽 숫자를 곱한 거랑 같다. 그래서 아까 등차 중앙 보고 그 뭐죠? 중점이라고 했나? 아니면 뭐라고 표현했었지? 산술평균. 그렇다면 얘는 기하평균 개념인 거죠. 근데 뭐 그 자체보다 가운데 수를 2번 곱하면 양쪽 걸 곱한 거랑 같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일반항이랑 등비중항 얘기는 그냥 요 정도로 간단히 하고 실제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어쨌든 여기도 첫째 항과 공비를 찾아내면 게임이 끝나는 문제들이야. 근데 이제 계산이 좀 힘든 게 더해 나가는 건 좀 쓰기 쉬운데 곱해 나가는 건 만약에 30 곱해 나가도 몇 번만 곱해주면 숫자 이만해져가지고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거듭 제곱으로 그냥 쓰세요. 자, 한번 나타내 볼게. 978번. 두 번째 항이 2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 54예요. 이러한 등비수열이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항은 얼마일까요? 자, 계산하는 방법을 잘 봐두세요. 등차 수열은 덧셈 뺄셈 연립방 정식 구조로 푸는데 곱하기 나누기랑 관련 있는 이 수열은 곱셈 나눗셈 형태로 구할 거야. A하고 R을. 자, 그럼 나는 이렇게 보통 푼다. 첫째 항을 A라고 할 것이고 공비를 R이라고 생각하고 쓸게요. 그럼 두 번째 항은 뭘로 표시가 되니? 공비를 한 번만 곱하면 되죠. 그게 2. 그 다음 다섯 번째 항은 공비를 4번 곱한 거니까 AR 4제곱이죠. 그게 53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까랑 다르게 쓴 게 순서를 작은 놈을 아래다 쓰고 큰 놈을 위에다 썼죠. 나눗셈에서 구할 때 편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나눗셈을 할 겁니다. 좌변 따로 우변 따로 나눗셈 한다 생각해봐. 그럼 좌변은 뭐가 남는 것이야? 이렇게만 남겠죠. 우변은요 이렇게 남겠죠. 그러면 공비 R이 얼마인지 밝혀지는 거야. 물론 세제곱해서 27 나오는 수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실수는 하나뿐이니까 알고 쓰면 돼요. 자, 그래서 공비 R이 3으로 구해지죠. 공비 R이 3으로 구해지면 A는 3분의 2가 되겠죠. 첫째 항은 3분의 2가 되죠. 그럼 네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3번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쓰시고 3분의 2에다가 27을 곱하면 되죠. 물론 이제 등비수열 규칙이라는 게 어떤 규칙인지 아는 사람은 이 항 차이가 별로 안 크니까 3번 커졌는데 27배가 됐어. 그럼 거듭제곱으로 생각하면 3의 거듭제곱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공비 3이죠. 그냥 알지.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 거야. 공비가 2야. 근데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게 얼마인지 그냥 보고 알 수 있지. 얼마죠? 4칸 차이 나잖아. 16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굳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쓴 다음에 그죠? 이걸 넣어서 16 이렇게 쓰지 않아도 규칙을 알면 항광사의 비율이니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어쨌든 A하고 R 구할 때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자주 할 겁니다. 작은 놈, 큰 놈을 이렇게 위아래로 쓰고 나눗셈을 나누는 방식으로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981번이요. 공비가 양수랍니다. 이때 두 번째 항이 10이고 네 번째 항이 100이에요. 자, 이게 굳이 이렇게 써준 이유가 뭐냐면 공비가 음수더라도 그럼 두 번째 항이 양수니까 세 번째 항이 음수가 나올 거고 다시 음수 곱했으니까 네 번째 항이 양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공비가 양수, 음수 둘 다 되니까 하나를 잘라준 거예요. 양수로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R값이 2개 나와도 양수인 거죠. 어쨌든 이런 관계에 있을 때 그렇다면 A1, A3, A5 해서 A19까지 곱하면 도대체 얼마가 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곱하기는 관련 있는 이 수열은 이렇게 곱을 구할 때는 숫자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나타내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다 거듭제곱으로 쓰셔야 돼. 어쨌든 요거 한번 해볼게. A2가 10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4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요. 나눗셈을 하겠지? 그럼 여기는 R 제곱이 되고 요거는 10이 됩니다. 이때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R이 루트 10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보통은 다 그냥 R 제곱이 10인 걸 이용하게끔 문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R이 루트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은 별로 사용하지 않게 줘. 그러니까 만약에 R의 6제곱이 5야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R의 6제곱 자체를 이용해서 풀 수 있게 문제를 구성해 준다. 뭐 6제곱은 5요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 오케이. 자 그럼 얘를 봐봐. 이걸 써보면 A1은 A이고 A3은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지.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다 곱했으니까 A가 몇 제곱이 되는 거야? A가 몇 제곱이 되는 거야? 이게 항이 몇 개예요? 1, 3, 5, 7, 9, 19까지 10개? 10개 10개니까 A가 10개죠. R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2, 4, 6, 8에서 18까지 더해줘야 돼. 지수가 더해줘야 돼. R에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18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자체가 등차 수열 아닌가? 등차 수열 합을 구해버릴게요. 자 2로 묶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9까지 이렇게 되고 나중에 시그마라고 하는 기본 내용을 배우면 1부터 9까지 더한 게 45인 건 금방 알 거야. 근데 모른다고 치고 그냥 자연수 합으로 생각할게. 그럼 2분의 2 곱하기 2분의 첫째 항 항수가 9개 첫째 항 2배 아니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더해도 되겠다 이렇게 등차 삭공식으로 지워지고요. 그럼 얼마야? 90? 자 그래서 A의 10제곱에 R의 90제곱인데 그럼 R의 제곱에 45제곱 표현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R의 제곱이 이거면 A는 어떻게 구해야 돼? A 10제곱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 양변에 제곱하면 A 잠깐만 A제곱 R제곱이 100이네요. 그럼 R제곱이 10이었기 때문에 A제곱은 또 얼마가 돼? 10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또 이용하면 되겠구나. 그럼 얘는 A제곱의 5제곱으로 생각을 하시고 얘는 R제곱의 45제곱으로 생각하면 A제곱이 10이니까 10의 5제곱과 여기 R의 제곱이 또 10이니까 10의 45제곱 이렇게 써서 10의 50제곱 이게 표현이 가능하네요. 보기에 이제 10의 거듭제곱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유형 15 마찬가지 문제니까 그냥 빠르게 풀어버리겠습니다. 자, 거듭제곱 계산할 땐 조금 신경 써서 해라. 982번 모든 항이 양수인 어떤 등비 수열이 있다. A2 두 번째 항이 18 아홉 번째냐 그거? 아홉 번째 항이 일곱 번째 항의 7분의 1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풀기 전에 요거 표현 한번 기억하고 가.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이렇게 나오면 아 모든 항이 양수이거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돼. 첫째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구나.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은 첫째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인 거 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첫째 항은 양수인데 공비가 음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나올 거고 공비가 양수인데도 불구하고 첫째 항이 음수라면 계속 음수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모든 항이 양수로 나올 수 있다는 건 첫째 항도 양수로 시작한 거고 공비도 양수인 거야. 그래서 이걸 읽을 때 그냥 모든 항이 양수 요게 써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첫째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구나. 이렇게 읽고 시작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알려주고 여섯 번째 항이 얼마인지 구해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항하고 공비 한 번 곱한 게 18이다. 요 관계식은 이제 금방 썼어요. 자, 요걸 한번 해석해 볼게. 등비수열은 어떤 항에다가 공비만큼을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일곱 번째 항에다가 9분의 1 곱했더니 아홉 번째 항이 됐어. 두 칸을 간 거야.
두 칸을 갔는데 9분의 1 곱해야 두 칸 가니까 한 칸 갈 때는 얼마씩 곱해진 거야? 3분의 1이 곱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수열 이걸로부터 벌써 공비가 3분의 1인 걸 구하는 게 좋은 판단이고, 만약에 그게 생각이 안 난 사람이라면 AR의 8제곱은 9분의 1 곱하기 AR의 6제곱 이렇게 써서 A는 죽어주고 요거 죽어주고 이렇게 돼서 R제곱이 9분의 1입니다. 그런데 모든 항이 양수라는 말은 공비가 양수였기 때문에 R은 3분의 1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등비 수열이라는 게 어떤 수열인지를 인식하면서 문제를 보는 사람은 공비 3분의 1이네. 그냥 보고 알아낼 수 있는 거지. 요거 10초는 걸렸겠죠? 쓰는데 10초도 중요합니다. 예, 10초 딱. 가연이 같으면 10초면 한 문제 풀잖아. 네, 아닌데요. 이렇게 딱 문제 보고 막 하면 답 나오잖아요. 네? 좀 어려우면 두 바퀴 돌리면 돼. 네? 중요해. 어쨌든 뭐 이렇게 푼다고 잘못 풀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더 이제 등비 수열이라는 자체에 대한 수열로 어떤 상황을 인식한다면 이 노란 글씨가 없어도 공비가 3분의 1이면 충분히 구한다. 어쨌든 그럼 R이 3분의 1이니까 54가 첫째 항이 되겠죠. 요 두 개를 다 알았으니까 사실은 A 여섯 번째 항은 A하고 R을 5번 곱한 거니까 54에다가 3분의 1을 5번 곱한 거죠. 그럼 여기가 9, 6, 54 또는 27 곱하기 2로 생각되는 사람은 3제곱씩 날려버리고 나면 요만큼만 남게 되어서 9분의 2라고 바로 쓸 수 있죠. 오케이. 지금 아까 말한 것 중에 의미 있는 게 984번 같은 문제예요. 별표 하나만 쳐두세요. 시험에 난 적도 있고.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이제 내가 눈으로 풀려고 해서 그래요.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0이 아닌 등비수열이야.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A5분의 A15, A6분의 A16, A7분의 A17 이걸 보고 느낌이 와야 돼요. 분모에 있는 항과 분자에 있는 항이 몇 칸 차이 나냐면 10칸 차이 나죠. 나눠보면 말이 없어도 R의 10제곱이 계산될 거라고. 이해돼요? 이렇게 노란 글씨처럼 써보지 않아도 R의 10제곱이라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5부터 24까지니까 항수가 몇 개야 지금? 20개죠? 그러니까 20개의 R의 10제곱 이만큼인 거죠. 좌변 자체가. 그게 60입니다. 따라서 R의 10제곱이 3입니다. 그러면 R은 10제곱근 3인가요? 필요 없다고 그랬지. 이렇게 주는 건 얘를 그냥 이용할 수 있게 줄 거다라고 했고, 이때 A 5분의 A25 이건 뭐죠 그러면? R의 20제곱이 되겠지. 20칸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R의 20제곱을 물어봤으니까 바로 9라고 대답하면 눈으로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 자, 유형 16 하겠습니다. 자, 유형 16은 등차 수열에서는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 양수가 된다 이런 거에 해당되는 개념의 문제가 나온 거야. 986은 처음으로 얼마보다 커진다, 작아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986번을 풀어볼게요. 같은 속도로 한번 해보자. 공비 양수에 그때 세 번째 항이 3이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9야. 그럴 때 AN의 제곱이가 1000보다 커지는 게 도대체 몇 번째 항부터 그렇겠니? 최소 숫자를 구하랍니다. 자,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건 A3은 AR의 제곱, 다섯 번째 항은 AR의 4제곱 나눠버리고 나면 좌변이 R제곱 3 이렇게 되죠. 그럼 공비 양수니까 R은 루트 3이라고 알고는 있어. 근데 제곱을 이용할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 그렇다면 R제곱이 3이니까 A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R제곱이 지금 3이잖아. 그럼 A는 1이 돼야 되지. 자, 그렇다면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놈이 있을 때 이제 이걸 그냥 보면 아는데 원래는 처음이니까 보여주면, 그러면 일반항 AN은 첫째 항 1 곱하기 공비의 항수 빼기 1제곱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A에
그런데 AN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그럼 어떤 형태의 수열인지를 한번 보여주면 전체 제곱이니까요. A 제곱에 R에 요거의 제곱이니까 요만큼이 되는 거죠. 요만큼 돼.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 나왔던 이 형태를 다시 한번 돌아갈게. 잘 줘해. 이 형태 어떤 거듭 제곱 나와 있는 걸 보고 공비가 지금 R인 수열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그러면 어떤 이런 거듭 제곱 들어있는 꼴에서 공비를 찾고 싶으면 n제곱 밑에 붙어 있는 이 숫자가 공비인 거예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 an이 뭐 3 곱하기 5에 2n-1제곱 이렇게 써 있었다. 또는 뭐 2n제곱 이렇게 써 있었다. 그러면 공비를 5라고 읽으면 안 되겠죠. 공비는 이 거듭제곱 중에 요 n제곱 아래 붙어 있는 이만큼이 공비가 되는 거라 5의 제곱이 공비가 되는 거라고. 25가 공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 이 수열의 공비는 r제곱이 공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항은 n 대신 1 집어넣으면 a제곱 나올 거고요. 공비가 r제곱이 되고 있다고. 그것도 불편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공비가 r인 수열이 이렇게 표시가 되면 an의 제곱에 해당되는 수열을 써보면 각각의 항들이 제곱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따라서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수열이 an이라고 할 때 an의 제곱이라고 하는 놈은 첫째 항도 제곱인 거예요. 공비도 요 놈의 제곱만큼 되는 거야. r 제곱씩 곱해나가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를 굳이 자꾸 자세하게 한 이유가 여기서 a가 1이고 r 제곱 3이라고 했을 때 너네가 이 수열을 보면 첫째 항도 얘 제곱, 그 다음에 공비도 r 제곱 되는 놈인 거야. 따라서 이 an의 제곱이라고 하는 수열은 첫째 항은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인 거라고. 얘가 첫째 항은 1의 제곱이고 공비는 r제곱이니까 3인 등비 수열인 거죠. 따라서 an의 제곱이라고 하는 놈을 쓰게 되면 첫째 항은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공비는 3이 되니까 이렇게 쓴 것과 같다는 얘기죠. 맞아요? 공비가 3인 등비 수열로 생각하면.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식이 이게 이제 an의 제곱이니까 3의 n-1 제곱이 1000보다 커지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내가 너네한테 1학년 때부터 3의 거듭 제곱은 1제곱부터 6제곱까지는 기억을 해두는 거야. 2는 10제곱까지, 5는 4제곱까지는 외워둬 라고 했던 그 내용이에요. 3의 6제곱이 얼마죠? 그러니까 계산할 때 고생하잖아. 외워두릴 때 외워두지. 3의 6제곱이 729죠. 내가 1000 밑으로 들어있는 숫자까지 보통 기억하라고 한 거야. 그럼 3의 7제곱이 이제 이거 넘어가니까 3, 9, 27에 뭐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1000보다 커진다는 건 요 3의 거듭제곱 요 자리가 7제곱 될 때가, 그러니까 6제곱까지는 1000보다 작으니까요. n-1이 7이 될 때, 이때가 바로, 따라서 n은 8이 1000보다 커지게 되는 최소 숫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에서 처음으로 얼마보다 크다 작다라는 얘기는, 크다 작다는 얘기는 거듭제곱 계산이 조금 필요하니까 알아두시고, 첫째 항 A 공비가 R인 어떤 등비 수열에서 제곱은 첫째 항도 제곱, 공비도 원래 수열의 제곱만큼 된다. 세제곱이라면 첫째 항도 세제곱, 공비도 R 세제곱만큼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됐어요? 자, 989번. 2와 162 사이에 세 숫자를 집어넣었다.
아까 했던 그대로죠. 3개의 숫자를 집어넣었다면 전체는 2개 더 많은 5개의 숫자로 되어 있는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첫째 항이 되는 거고요. 얘가 5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첫째 항이 2고, 이거 A라고 쓰면 좀 헷갈리겠다. 첫째 항이 2고, 그 다음에 5번째 항이 162, 즉 A, ABC로 나가지고 그냥 첫째 항이 2, 그 다음에 5번째 항이 162. 그러니까 이건 첫째 항 2 곱하기 공비가 4번 곱해진 놈이 162 나눠지면 81. 그럼 R의 4제곱이 81. R의 제곱이가 9. 그럼 R은 3이나 또는 마이너스 3. 그때 세 양수라고 했으니까 셋 다 양수라면 공비를 3으로 결정을 해야죠. 자, 그럼 공비가 3이니까 여기가 6, 여기가 18, 여기가 5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공비가 마이너스 3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6 플러스 18 마이너스 54 플러스 162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세 양수란 말이 없었다면 공비가 3인 경우도 써야 하고 공비가 마이너스 3인 경우도 써야 해. 근데 양수라고 다 얘기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려면 요가 써야죠. 아유. 자, 그래서 989번은 ABC 값은 금방 구해진다. 혹시 그것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어떤 수열 AN이 등 B 수열이라면 로그 뭐 얼마를 밑으로 하는 AN 수열 요만큼 자체는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 한번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없나? 예를 들어 AN이가 첫째 항은 2고 공비가 뭐 3인 등 B 수열이라고 해봐. 그랬을 때 뭐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A1 더하기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A1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A2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A3 이렇게 써졌다고 쳐봐. AN 자체는 등기수열이야. 이런 등기수열. 근데 이렇게 써졌다면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A1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A는 2 곱하기 3 그 다음에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2 곱하기 3의 제곱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나가는 수열일 거란 말이지. 그럼 얘는 이제 첫째 항이니까 이렇게 놔두고 얘가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2에다가 더하기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3이니까 1 이렇게 될 거지. 얘가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2 더하기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얘가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2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 이 등비 수열에 해당되는 수열에 대한 거를 진수로 하는 어떤 로그 자체들은 이걸 보면 알겠지만 등차 수열이 되죠. 공차가 1인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혹시나 그 991번 같은 거 볼 때 X1부터 X9까지 총 다 등비 수열 구조라고 돼 있다고 할 때 그 밑에 있는 로그들은 등차 수열 개념이 되니까 참고하고 보면 계산할 때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돼요. 자, 이제 유형 18 등 비중항을 해보겠습니다. 등 일반항 쓰는 것들은 많이 연습을 했고 등 비중항 992번 x 더하기 12 9x 얘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양수다. 즉 x가 양수란 뜻이죠. 자, 얘가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등비중앙관계는 가운데 거를 두 번 곱하면 양쪽 거를 곱한 거랑 같다. 이걸 만족하는 x를 찾는 거죠. 별거 없죠. 그러면 8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144 8로 나눠지나요 혹시? 이렇게 되나요? 8이면 8 64 8 8 64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네, 양수라고 했으니까 x 양수인 거죠. 자, 실제 학교 시험 문제는 굳이 낸다 그러면 992번처럼 주지 않고 아까 말했던 대로 994번처럼 삐리리는 등비수열을 이루고 삐리리는 등차수열을 이룬다. 한 번에 줄 거야. 그러니까 994번 풀 때 실제 시험 문제랑 가까운 건 994가 더 가깝다. 이렇게 알고 풀면 됩니다. 자, 등비수열을 이루는 수 997번. 등비수열을 이루는 그러면 998번으로 보자. 이건 저번에 아까는 그 앞에 걸로 풀었는데 3차 방정식 x 세제곱 빼기 tx제곱 더하기 156x 빼기 216 이 문제는 교과서에도 3차 방정식의 세실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또는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 문제는 있기 때문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건. 자, 이게 세실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아까 등차수열 같으면 가운데를 a라고 두고 앞에를 그러니까 a-d 뒤에를 a 플러스 d라고 놨는데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수는 어떻게 쓸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쓰면 또 안 되나요? 자, 어느 계산이 편한지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등비수열에서는 이렇게 써주길 바랍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뭐 r분의 a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a, ar, ar 제곱 이렇게 놓고 정리하다가 필요하면 나눠서 쓰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놓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우리 3차 방정식 근각에서한테 한번 떠올려보자. 너무 오래 지났죠? 1학기 기말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꽤 오래. 너는 1학기 중간고사? 3차 방정식 들어갔으니까. 네. 그렇죠. 나머지는 2차 함수까지 했으니까 기말고사 들어갔겠지. 자, 그러면 세근의 합. 그러면 가연아 세근의 합이 얼마요? 1800g이죠? 아니에요? P예요? 가연이가 싫어하니까 그냥 할게. 자, 그 다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형태로 써볼게요. 알파 베타, 알파 감마, 베타 감마, 요게 마이너스, 요게 그냥 156. 그 다음 세 개를 다 곱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럼 A 세제곱, R 세제곱, 216이 되겠지요. 그런데 요 놈이 A, R의 전체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216이 6의 세제곱인 건 주사위 3번 던져봐서 알죠? 이제? 자, AR이 6인 관계를 냈고 그 다음 얘를 쓸 때 이제 요 놈들을 쓸 때 공통 A를 그러니까 공통을 묶어서 쓰는 작업으로 써볼게. 그럼 얘를 써보면 A로 묶어서 요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얘는 뭐가 공통인 거야? A 제곱에 R까지가 공통이지. 그러니까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이게 P가 되죠. 이게 156이죠.
그러면 통째로 나눗셈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통째로 나눗셈을 해버리면 이렇게 되죠. 이쪽 나눗셈 하면 이렇게 남죠. 자, 그래서 AR이 6인 걸 사용하게 되면 P는 6분의 156 이렇게 되고 6, 22, 66, 36 그래서 P는 36으로 계산이 되는 거지. 26으로. 자, 요게 이제 P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일단 A, AR, AR 제곱으로 놓고 근과 계수하게 쓴 다음에 공통을 묶어서 써서 이렇게 통째로 한 번에 날려버리는 작업들을 생각을 해주세요. 자, 등비 수열의 활용으로 갈게. 요거는 나중에 그 미적분을 선택할 친구들이라면 여기는 그냥 10번, 20번 이런 식이지만 미적분에서는 무한히 계속하면 으로만 바뀌는 것 뿐이야. 극한에 대한 얘기로. 얘는 등비수열. 그러니까는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배우는 게 미적분입니다. 여러분 내용은 거의 똑같고.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활용 문제 중에 1000번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너네가 싫어하는 종류이긴 한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잘 보세요. 지금 1000번.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자, 그런데 한 번 시행을 했을 때 어떤 시행을 하냐면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 중점을 딱 연결해서 삼각형 하나를 만들어. 이랬을 때 이거를 오려낸 거야. 이렇게. 이게 한 번 시행한 거야. 그러면 두 번 시행할 때는 또 남아있는 요 부분들을 똑같이 중점을 잡아서 날려버리고 중점을 잡아서 날려버리고 중점을 잡아서 날려버리겠다. 한 번 더 하라고 하면 이제 이 남은 또 놈들 9개죠. 얘네를 또 중점 잡아서 또 그 가운데만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반복을 할 때 10번 시행 후에 남은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규칙을 알고 있지만 규칙대로 차례차례로 다 쓰기가 너무 힘들긴 한데 어떻게 이제 표현하는 방법으로 한번 써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4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거지. 이거를 복잡하게 느끼는 사람과 간단하게 느끼는 사람 차이는 이만큼을 잘라낸 넓이가 있을 거야. 즉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만큼. 그 넓이를 어떻게 자꾸 구해야 되는지가 더 먼저 떠오르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이 문제를 쉽게 보는 거냐면 이 정삼각형에서 중점 연결해서 생긴 요거를 날려버렸다면 얘랑 다 똑같은 삼각형이니까 전체의 4분의 1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로 인식하는 게 빠른 거예요. 전체의 4분의 1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남은 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전체의 4분의 3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 넓이들을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전체의 4분의 1이 날아갔으니까 한 번 시행했을 때 전체의 4분의 3이 남았습니다 만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첫째 항이 한 번 시행한 후에 남은 넓이를 첫째 항이라면 이 전체 넓이를 뭐 구할 수 있어요. A라고 그냥 할게. A에 4분의 3이 남은 거라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 규칙을 찾는다는 게. 그럼 이런 시행을 두 번 하면 지금 A의 4분의 3이 누구냐면 얘하고 얘야. 근데 두 번 시행하게 되면 똑같은 작업을 통해서 얘를 날려버릴 텐데 생각 방식은 똑같아. 요 삼각형의 4분의 1이 날아가 버렸고 이 삼각형의 4분의 1이 날아갔고 이 삼각형의 4분의 1이 날아갔으니까 요 세 개 전체 넓이의 4분의 1이 날아가 버린 거라고. 남은 건 4분의 3이죠. 근데 한 번 시행했을 때 남은 요 삼각형 세 개의 넓이가 이만큼이잖아. 그러니까 요만큼
넓이의 4분의 1이 날라갔으니까 이거의 4분의 3이 남은 게 두 번 시행 후에 남은 넓이. 그러면 세 번 시행 후에 남은 넓이는 이 남은 넓이의 또 4분의 3이 남았겠죠. 이거의 4분의 3이 남았겠지. 결국은 얘가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그러면 10번 시행 후에는 이렇게 된 거지. 예린아 자면 안 돼. 여기 봐야 돼. 중요한 걸 때 잤어. 그러면 10번 시행하고 남은 넓이를 A10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 규칙성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되니까. 자, 이제 A만 계산하면 되죠. A는 정삼각형 넓이니까 4분의 루트 3의 한 변 길이의 제곱 16 4의 제곱으로 쓰는 게 더 편하려나? 요만큼을 찾아주면 되고 거기에서는 뭐 남아있나? 이게 약분이 하나 되니까 4 루트 3의 4분의 3의 10제곱으로 써있는 게 있으면 찾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부분을 잘라내는 연속해서 반복해서가 중요해. 반복해서 똑같은 시행을 작업을 반복한다는 건 등비수열과 연관이 있습니다. 복사기도 마찬가지예요. 복사기 원본이 있었는데 한 번 복사할 때 20%를 확대했다. 그럼 확대한 놈을 가지고 똑같이 그러니까 20% 확대하면 그 넓이 한 번에 생긴 넓이 확대된 넓이의 또 20%가 늘어나는 거지. 그런 건 다 거듭제곱으로 표시가 돼서 등비수열의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복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등비수열에 해당되는 내용 중 등비수열의 일반화하고 등비중앙 얘기를 쓴 거야. 자, 이제 오늘 할 내용 중에 주된 내용 중에 핵심 중에 또 하나죠. 등비수열의 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은 잠깐만 볼게. 자를게요.